예, 여기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질문 좀 몇 개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용 선생님이 그 감성과 정서, 감성은 또 달라요. 감정하고 감성은 또 다르고요. 저희 책에도 그거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아예 감성이라는 단어는 또 감성이 다르고, 감정 다르고, 또 정서가 달라요. 또 느낌도 약간 느낌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리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필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났다. 그런데 이게 얼굴이 직접 빨개지잖아요.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 이게 몸으로 반응이 나오면요. 이거는 우리가 정서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는 조금 더 그 감정은 현재 중심이라면 정서라는 것은 현재에서 이 과거에 많이 이게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모션이라고 해서 내 모션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서 나오는 것을 이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링하고 이모션이 약간 차이가 있다. 필링이라는 것은 느낌이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거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서라고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서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희노애락처럼 이게 조금 희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 지켜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 기쁨이 저 사람에게 아주 정서로 저 사람이 뿌리가 깊은 것 같다. 근데 어떨 때는 또 슬퍼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의 그 차이가 있고 사실은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서라는 안에 감정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우리가 나눠지기가 좀 나눠지다. 차이는 알겠는데 감정 코치와 정서 코치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약간의 달라요. 감정 코치는 현재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정서 코칭은 그 사람이 그 과거의 초기 기억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코칭하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의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다룰 때는 뿌리가 좀 깊다고 얘기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부분은 이 가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의 뇌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감성은 아니고 감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을 할 때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감정 코칭을 할 때 기본 도구가 대화의 세 가지가 있는데 원수가 되는 대화, 그리고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가 있다. 네, 원수가 되는 대화는 야, 너 왜 그런 감정 느껴? 막 이렇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 감정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거나 그럼 멀어지는 거죠, 사실. 다가가는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보고 그 사람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코칭에서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저가 이제 강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사와 학습자가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다. 그러면 실제 교수자의 역할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드시겠구나라는 걸 또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학습자의 입장만 있었던 사람은 교수자의 입장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것은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전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관점 전환을 시키는 것이 결국에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계속 싸운다. 그러면 싸우는 이유가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요즘에 많이 하는 그 오은영의 그 프로가 있죠. 거기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나오는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 보면 많이 하는 게 상대방의 입장이 바꿔서 이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또 달라지고,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가 쉽더군요. 근데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측면이 생기는 거니까. 그 코치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 충고하기 전에 공감,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고, 열린 질문을 해라.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고 신체, 감정,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가 느낌을 아는데 특히 잘 보세요. 동기와 역량이 있으면 앞바퀴를 우리가 동기라고 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게 이 동기라면 역량은 그 동기가 많이 가다 보면 역량은 자연히 그것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 한 장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여러분들 사진으로 하나, 요거는 오늘 코칭을 하시거나 커리어 코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간의 동기의 근원을 좀 우리가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동기와 외적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동기라는 게 있으면 그 동기는 욕구도 찾아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앉아 있었다 보면 이게 막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것 때문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생리적 욕구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리고 심리적 욕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 욕구가 이 육아적 욕구, 유사 욕구, 획득 욕구. 그래서 내가 뭐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랑 이런 강의를 들어왔는데 성취하는 것보다 누구 사귀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육, 인맥, 이거 만들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친밀함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권력을 갖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각각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지라는 측면을 보면, 이게 불일치, 기대, 귀인, 자기, 그래서 요 인지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있고요. 정서적인 측면은 이 생물학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그리고 기분, 그리고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다루지만 그 정서와 감정을 딱 분리해가지고 다루지는 않아요.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이 같이 혼재돼서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딱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정서랑 감정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외적 사건이라는 것은 환경적 자극, 그 유인 결과,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그 조직의 풍토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농협이라는 데 가보면 완전 공조직 같아요. 왜냐면 문서서부터 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 썼던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또 그 은행을 만들 때도 농협 은행 만드는 것도 그렇고, 조합을 만든 것도 그렇고, 농협 마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풍토가 만들어질 때서부터 있던 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 관계 문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동양의 정서는 크게 희노애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얘기했던 분이 이재마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결국에 우리의 체질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이라는 거에 그 자체가 체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을 너무 이제 하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노가 이게 많다 보면, 화를 많이 내다 보면 본인이 또 여러 가지로 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슬픔이 많으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서부터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다음을 체크해서 동그라미 가위표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한다 가위표. 중간에 세모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강제 선택 기법이니까 둘 중간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는 조금 적게 만난다 그러면 가위표. 이렇게.
나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가입표.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가 인의 몇 개인지 체크하시고, 얘의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하시고, 지의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 의의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하시면 인의 예지로 이게 나와요. 이게 인의 예지가 결국에 동양의 희노애락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저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워크샵 할 때 많이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짧게 해봐도 우리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더군요. 자, 지금 해보십시오.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 하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다가 완료라고 하시고,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주 이성희 선생님이 되게 빨리 하셨네요. 예. 인이 높으시네요. 예. 인이 높으신 분이 측은지심이 높으신 분이에요. 측은지심. 그리고 이 인의 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입니다. 인이 높으신 분들이 아주 사람 관계도 잘하시고, 예. 예, 예가 높으신 분도 있고요. 예. 좋네요. 이렇게. 자, 다 하셨나요? 넘겨도 될까요? 자, 넘겨볼게요, 그러면. 자, 인 한번, 자, 우리 그 교수님인데요. 자, 교수님은 인이 높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일 카네기라는 선생님이세요.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라는 선생님은 원래 그 YMCA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피치 하시는 분들을 코칭하시다가 본인이 깨달으신 게 뭐냐면 어떤 사람 스킬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게 스피치가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느는가 봤더니 이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분이 이제 책을 쓰신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의 이름도 바꿨다고 해요. 본인이 원래 카네기의 데일 카네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름을 카네기라는 철강왕 카네기가 있어요. 그분을 롤모델로 하고 본인이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진 거는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발전하신 어쩌면 자기 개발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데일 카네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카네기 연구소가 되게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측은지심이 많고 슬픔을 많이 느끼는 쪽이에요. 슬픔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남들하고 이게 슬픔을 같이 느낄수록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고 측은지심이 기반으로 리더십에서는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좀 잘 느끼고 내가 공감해야 되는데 그런 공감력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인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군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이 높은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면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좀 좋은 면만 얘기하지 말고 또 나쁜 면은 뭐냐면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해요. 남들 많이 도와주다가 결국에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또 업앤다운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슬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또 이게 우울하게 이제 빠지거나 이런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약간의 장단점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인이라는 게 높은 분이 계시고요. 또 여기 보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게 이강용 선생님은 지금 인의 예가 6점이잖아요. 그리고 지가 3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가 3이라는 게. 이강현 선생님은 어떻게 소리 킬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 지가 좀 약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같은 건데요. 네. 인의 예지가 그리고 지가 약하다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지가 약하다는 건 이 지는 12지심, 즐거움, 그리고 에비 토플러 여기는 뭐냐면 본인이 무슨 취미가 있으세요?
예,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아, 사진 찍는 거. 네, 사진을 찍는 거를 어떤 누구한테 교육을 받거나 누구랑 같이 하시나요? 어, 예전에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아, 지금은 뭐 휴대폰 카메라로 뭐 가끔 찍을 정도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가 낮다는 것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지가 네, 낮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을 뭔가 도전을 잘 안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음, 좀 그런 편인 것 같네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나중에 베네핏을 많이 얻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뭐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지라는 것이 십이지심이고, 이 십이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뭐가 좀, 나름대로 또 따지고, 또 그 안에 또 뭔가 미래에 대한 이 지라는 것이 지혜라는 지자인데요. 여기는 네, 즐거움이 있고, 요즘에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게 덕업일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덕업일치가 많이 되는 사람이 지가 높아요. 어, 이 사람은 이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엘빈 토필러도 뭐 자기가 그거 무슨 해가지고 그거 큰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다 그냥 자기가 흥미가 있으니까 또 그거를 연구하셨던 거고 그게 미래학이라는 게 나중에 완성된 것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뭐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 엘빈 토필러가 하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완전 덕업일치를 하신 거죠. 덕업일치를. 저거 밀치. 덕후가 돼서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 사진이라는 부분을 정말 내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그쪽에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시고 좀 더 이런 부분이 될수록 나중에 나에게 그 사진이라는 것이 나에게 순수한 욕구라고 그래요. 코칭에서는 그거를. 순수한 욕구가 더 많을수록 나에게 피난처가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결국에 현실적인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큰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게 나온 걸 가지고 이건 왜 그러냐면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적으니까 그 적은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확인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강현 선생님 지금 얘기하면서 좀 깨달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강현 교수님. 글쎄요. 약간, 어, 뭐인가 이게 교차된, 뭔가 지가, 지라는 그 덕목에서 뭐인가 일단은 좀 수긍이 되지고요. 네네. 말씀에 수긍이 되지고 일단 낙천적이라고 제 스스로가 어, 느끼면서도 뭔가 감춰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제가 여기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대로 그런,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니 이게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죠. 이 체크리스트도 몇 개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뭐 100% 이게 옳다, 적다 이런 건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좀 알아보는 그런 걸 간단히 해보는 거니까요. 교수님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윤성의 우리 코치님, 네, 소리 키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인지가 7개고 의예는 5개입니다. 예, 인지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네, 뭘까요? 여기 있는 말들이 저하고 맞던데요.
그래서 이게 높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이라는 것은 측은시심이나 슬픔, 이 데일 카네기가 높은 사람들은 필링이 높다는 거예요. 필링. 다른 사람들하고 필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업앤다운이 있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 중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관계. 음, 그 지가 높다는 거는 또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근데 이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실적인 게 떨어져요. 지가 높은 사람들이 또. 아, 그 호기심은 많은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지 또. 아, 그래서 인과 지가 높은다는 거는 사실은 예와 의가 높은 거는 예가 높은 사람들이 보통 조직에 많이 들어가요. 음, 조직에 이제 공무원 조직이 엄청 많아요. 이거 해보면. 내가 공무원 조직도 많이 가보거든요. 근데 예가 높은 사람들이 이거 시간 관리를 되게 중요시해요. 이분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사양지심, 내 거 아닌 건 노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안에 내면적인 기쁨을 되게 중요시해. 외면으로 드러난 것보다. 이게 피터 드러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의가 높으신 분들은 이 불의를 보면 이걸 못 참아요. 분노가 되게 높고, 그리고 워렌 버핏 이 팩트냐 아니냐,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되게 중요시 봐 이분들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네티즌 수사대를 동원해서라도 저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 이게 의가 높으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막 카페도 만들어가서 뭐 타지노 카페 만드신 분들이 있죠. 다 의가 높으신 분들이야 다. 돈 되는 것도 아닌데도 가서 엄청나게 그 잘못한 거 벌 받아야 된다. 이게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 소통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면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저 사람은 왜 이 부분을 중요시하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우리 윤성혜 코치님 저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게 느낌이 있거나 뭔가 깨달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들으니까 인지가 높은 게 실제로 맞는 것 같고, 또 의예도 아주 낮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게가 저 이런 면도 또 있는데 이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높은 쪽을 제가 택해서 뭔가 평소에 선택을 하고 생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잘 읽으신다. 조직에서는 이 네 가지 파트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라는 쪽은 기획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전략을 세울 때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근데 얘라는 것은 그걸 시스템화하고 그거를 프로세싱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돈을 따지고 뭐 예산을 하고 이 현실적인 거 이거 따지는 사람은 의야, 의. 아,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그거 소통하고 서비스하고 AS하고 이런 쪽이죠. 근데 내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만일에 인의 예지가 잘 안 돼 있다. 하나만 무너져도 의가 무너졌다 그러면 나중에는 일을 잘 해놓고 돈은 못 벌고 있어, 지금. 근데 지가 만일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나는 우리 일 잘하고 있는데 기획을 안 하니까 새로운 일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얘가 없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전체 프로세스가 이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의 예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조직을 볼 때도 그래서 우리 조직이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게 한 조직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야지 사실은 각각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이런 좀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중요시 보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조직의 사실은 창의성이나 조직이 발전하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정화되고 고착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의 예시 소통을 통해서 제가 기업에서 많이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자 자기 거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어느 쪽도 이렇게 높고 어느 쪽은 좀 낮구나. 그러면 내가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내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체크지만 이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내가 골고루 감정을 알수록 뭐가 도움이 되냐면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그 그릇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나 우리가 감정을 더욱더 많이 느껴야 되는 게 내가 민감한 감정은 내가 잘 느끼지만 내가 민감하지 않은 감정들이 많더군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많이 느낄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도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일단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인이 제일 높은 쪽으로 나왔는데 다른 부분도 좀 의나 예나 지도 좀 균형 있게 또 이렇게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담이나 코칭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인이 높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서 측은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그들과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또, 남성인데 사실 인이 높으니까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여성은 어느 정도 이 필링이 높게 좀 갖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남자들이 우리가 인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의 예시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좀 봤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슬픈, 기쁨, 즐거움처럼 지금 여기 감정이 적힌 것은 나를 움직이는 주된 감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분노가 봐야 조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서 인이라는 것은 이 슬픔인데 이 슬픔이라는 부분도 이 기쁨과 슬픔이 반대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슬픔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나에 대해서 슬픈 것도 있지만 누군가하고 공감할 때 슬픔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 측은지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측은지심 안에 슬픔이 내재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안 좋은 상황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좀 이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 감정에 동질감을 느끼고 잘 이렇게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슬픔 감정에 약한 사람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겠죠. 그 반대로 여기, 네? 분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분노도 헷갈려요. 아까 이 분노가 나오는 게 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얘를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 거기에 이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이렇게 어긴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이 의가 높으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또 밝혀내려고 굉장히 치고 들어가서 그거를 또 밝혀내려고 하는 거죠. 아까 타지노 얘기를 좀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 워렌 버핏 선생님 지금 표정 보면 여기도 지금 이 표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본인이 물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 감정, 핵심 정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정서하고 감정이라는 것은 혼재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요. 그거를 딱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도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픔도 그렇고 기쁨, 이건 내면적으로 본인 거 잘 신경 쓰는 거고, 이 즐거움은 이게 밖으로 자기가 이제 행동으로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쪽의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예.